취준생들이 제게 자주 묻는 질문 100가지. 오늘 71번째 시간이에요. 참고로 71강부터 100강까지는 자기소개서나 면접이 아니라 개인의 커리어와 관련된 질문들을 다룰 예정이에요. 한번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71번째 질문. 첫 회사를 대기업으로 가야 한다는데 공백기가 길어져도 대기업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중소기업에서 커리어를 시작해서 대기업에서 제가 스카우트를 제의를 받아본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첫 회사가 중요하다는 말은 좀 헛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불확실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요즘과 같은 수시 채용의 시대에서는 이런 마인드로 사회 시작을 하는 분들은 중년에 회사를 나와서 굉장히 큰 위기가 닥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손가락을 빨고 계시는 속된 표현으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대기업을 첫 회사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첫 회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주장을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에는 당연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17강에서 학점 3.9점과 4.0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제가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첫 회사를 대기업으로 선택할 시에 후광 효과, 헤일로 이펙트라는 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특히나 우리나라와 같이 타인들의 시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주의적인 프레임을 지닌 문화권에서는 명문대와 대기업에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공을 위한 정석적인 루트잖아요. 그쵸? 하지만 저는 커리어의 세계에서는 이런 편향은 잘 먹히지 않습니다. 게다가 AI 시대에는 더더욱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고요. 일단 대기업은 시스템의 구조상 여러 가지 일을 맡지 못하고 하나의 업무가 세부적인 업무로 굉장히 전문화돼서, 그래서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는 한 가지 업무를 한 사람이 한다면 대기업에서는 한 가지 업무를 10명이 인원이 나누어서 하는 이런 식일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 대기업에서 일을 그만두고 이직을 하게 된다면 대기업 근무자들은 이직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안 그런 사람도 당연히 있으세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는 대기업에서 10년, 20년 동안 근무한 뒤에 사회에 나와서 자신을 찾아주는 곳들이 없어가지고 수요가 없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하던 일을 하는 기업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직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년의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물론 이렇게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든 건 사실이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를 든 이유는 뭐냐면요, 실제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네임밸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나왔는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밸류를 토대로 여러분들의 가치를 평가하거든요. 첫 회사 어디 나왔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뽑아주지 않아요, 절대.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토대로 여러분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첫 회사를 무조건 공백기를 감수하고서라도 대기업을 가야 한다라는 주장에 좀 반대를 하는 편입니다. 저는 지금 첫 직장을 대기업을 가지 말라고,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을 가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들께서 막 고시를 준비하듯이 대기업을 가기 위해서 1년, 2년의 공백기를 감수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커다란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남들이 맛집이라고 추천한 식당에 가는 건 기회비용이 작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겨우 1, 2만 원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실패해도 타격이 크지 않아요. 하지만 남들이 옳다고 추천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을 고르는 것은 그것도 공백기가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을 주구장창 막 준비해 내 인생을 허비하면서, 근데 저는 이거는 상당히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는 개인이 공백기를 감수하고 대기업을 준비하는 것이 옳을지 틀릴지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다음과 같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준비한 질문들에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왜 대기업에 가려고 하시나요? 이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대기업에 가려고 하나요? 이러시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대기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퇴사를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된 사람들일까요? 배가 부른 사람들일까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특히나 요즘 분들, 요즘과 같이 자기만의 어떤 삶의 가치관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뚜렷한 분들께서
대기업에 가는 것이 옳을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안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답변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2년간의 공백기 끝에도 대기업에 입사에 실패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요? 차라리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해서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을 해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추천해서, 단순히 대기업이 우월해서, 단순히 대기업은 성공한 선택이고 중소기업은 실패한 선택이라서 공백기를 감수하고 대기업을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의 성향과 여러분들의 가치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동기를 부여받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설계하고 계신지에 따라서 대기업을 가는 것이 정말로 옳은 결정인지를 여러분들 심층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20강에서 이제 가치관 커리어 매트릭스라는 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저라는 개인은 성장, 자유, 의미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저는 대기업을 가는 것보다는 이제 중견 중소기업에 가는 것이 확률적으로 내가 만족할 확률이 높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저는 중견 중소기업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매우 행복하게 제 적성의 100% 이상으로 맞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선택이 굉장히 옳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가치관 커리어 매트릭스를 참조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공백기를 감수해서라도 대기업을 가는 것이 맞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제가 똑같이 참조 칼럼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한번 공백기가 길어져도 대기업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라는 질문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 커리어너스의 강동현 팀장이었고요. 72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